자, 일단 정의가 원가 회계에 대한 정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란 정확한 무엇을 측정한다?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그러니까 원가가 뭐예요? 원래 가격, 드는데 드는 가격 있잖아. 원래 가격. 그리고 정말로 나오는 수익. 이 얘를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을 갖는가. 그러니까 원가를 알고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의 어떤 차익을 내야 정확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장사할 때나 장사나 무슨 경영을 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돈은 막 들어오는데 뒤로 다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 중에 하나다. 자, 원가 회계는 뭐라고? 원가나 수익이 기본이 되네요. 원가나 수익. 여기 가로쳐놔야겠죠? 여기서 원가란, 자, 원가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자, 서비스를 얻기 위해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것. 그러니까 내가 뭐를 팔기 위해서 노동을 몇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노동한 것도 원가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 막 내 인생 갈아 넣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원가만 생각해 돈 많이 벌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노동의 시간도 고려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익이 있는가 없는 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알아야 기업을 경영할 때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집계라는 거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거죠. 집계라는 단어 뜻도 좀 찾아 놓으시고요.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한다? 원가 회계를 활용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겠네요. 원가 회계를 낼 때는 원가를 두 가지로 나누네요. 나눈다 나오면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번호 붙이세요. 제조 원가. 두 번째 비제조 원가. 그러면 제조 원가 1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와 같이 기업이 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 그럼 비제조 원가는 두 번째 광고비나 운반비. 그러니까 원가를 운반하는데도 또 시간과 돈이 들어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활동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 제조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가 비제조 원가다. 제조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가 비제조 원가.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의 합에,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 합에 예상 수익을 더한 것이 판매 가격이다 라고 보았죠. 자, 그럼 판매 가격 땡땡, 판매 가격 땡땡 하고 정리하셔야겠죠. 판매 가격은 뭐하고 뭐라고요? 제조 원가하고 거기다가 비제조 원가를 더해줘.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를 또 더해준다고요? 예상 수익을 더해서. 그게 판매 가격. 얘를 얼마에 판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쇼츠 같은 데에서 이거 원가만 따져가지고 얘가 원래 얼만데 기업이 이렇게 팔아먹는다라고 욕을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기업도 남아야죠. 원가대로 팔 것 같으면 기업이 뭐하러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쇼츠에서 나오더라고. 새우깡에는 과연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갈까? 원재료에는 엽기 떡볶이에서는 떡이 몇 개가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얼마나 들어가고 제조 원가가 얼마 나오는가, 이걸 따지고 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원래가 한 4,000원 나오거나 5,000원 나오거나 뭐 제조 원가가 한 6,000원 나오는데 뭐 어쩌고. 사실 14,000원짜리 파는데 한 8,000원의 제조 원가가 나오면은 그거 팔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개의 로고비, 광고비, 임대료, 그리고 또 뭐예요? 재고가 남잖아요. 재고가 남아서 버려지는 거, 재고료, 운반비, 이거 뭐 직원 월급 뭐 이거 다 따지면은요. 그러니까 그가 원가를 따지면 되게 의미가 없는데 그 원가를 따지면서 풍리를 취하는 것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는 소비를 할 때 좀 약간 유튜브 괴물들을 좀 잘 구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후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 되게 현명하지 못하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쇼츠에 제가 약간 중독됐다 그랬죠. 원래 쇼츠 안 보던 사람이 쇼츠를 보다 중독을 했는데 또 쇼츠를 보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니? 그리고 막 쇼츠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그런 거를 좀 보는 눈이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 원가 회계에서는, 자, 원가 해결할 때는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는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 제조 원가의 기준은 뭐라고? 단위당을 제조 원가의 기준으로 잡는, 단위를 잡는 것을 기준으로 잡네요. 자, 그럼 단위당 제조 원가는 또 뭐냐?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래요. 단위당 기준이란 건 뭐라고? 특정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품 한 개의 제조 원가. 그래서 이것을 발생한 제조 원가의 총액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다.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 결국 총액을 제조 원가의, 제가 좀 좁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썼는데 옆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제조 원가의 총액 나누기 총 생산량, 이렇게 나누네요. 한편 원가 회계에서는 또 다른 얘기로 전환이 됐죠. 이런 거를 표지어라 그래요. 표지라 그래요. 자,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자, 행태에 따른 분류, 이것도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행태에 따른 원가 분류. 그럼 원가 행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조업을 하는 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움직임도 분류한대요. 그러면 조업도는 뭐냐?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 즉 조업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생산량이다. 조업도가 뭐라고요? 생산량. 예를 들어 조업도가 80%면 예시네요. 이 글의 설명 방법. 기업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생산량과 기업의 수익은 비례할 것이다.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도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추가로 지출돼 있어서 오히려 단위당 제조 원가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이상부터는 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조업도를 쉬운 말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그러니까 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의 범위를 임의로 정하고, 임의로 내가 어디까지 벌었을 때, 어디까지 생산했을 때를 정하는 거야. 일단 기업이 그랬을 때 그 범위 안에서의 원가 행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뭐다?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 자, 이러한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또 새로운 게 나오네요.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자, 첫 번째 고정 원가가 있고, 두 번째 변동 원가가 있고, 세 번째 혼합 원가가 된대요. 먼저 고정 원가는 생산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자, 일정한 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1번에 해당되는 게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의 임차료.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일정하게 발생되는 거. 예를 들어 제과점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예시 빵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공장을 1년간 빌렸다면 임차료로 발생하는 원가의 총액은 빵을 생산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돈이 나가는 거죠. 또 한 빵 하나 생산량이 늘거나 줄어도 임차료는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따라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임차료는 조업도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어떡하니? 감소한대. 자, 임차료는, 그러니까 고정 원가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니?
임차료가 줄어들게 되겠죠. 요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임차료만 생각을 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좋아. 그쵸? 다음으로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겠네.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같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총액도 커지는 거. 또는 생산하면 감소하는 거. 예를 들어 뭐죠? 재료비. 자, 두 번째 생산에 대한 재료비. 예를 들어 제과점에서 빵 생산량을 늘리면 그만큼 뭐도 늘어나? 밀가루 구입비도 늘어나지. 그럼 밀가루 구입비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또 비례하지. 따라서 빵 하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단위당 밀가루 구입비는 생산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얘는 또 뭐래? 생산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또 뭐라가 된대? 단위당 구입비는 동일하게 올라간다 이 말이야. 빵 하나를 생산하면 단위당 똑같이 올라가. 근데 어쨌든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하게 되겠죠. 감소하는 예는 없네요. 증가하거나에 대한 예시만 들었어. 자, 세 번째. 뭔가가 여기서 좀 약간 문제를 좀 애매하게 낼 수 있다라는 감이 좀 오는데요. 세 번째, 혼합원가. 그럼 혼합원가는 뭐냐? 고정원가와 플러스 변동원가의 함이래요. 그럼 혼합원가가 뭔지도 따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합. 전기요금이 예다. 많은 예들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날에 따르는 추가 요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고정원가, 변동원가가 둘 다 있는 전기료. 수도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수도료가 있고 거기에 또 변동적으로 더 쓰게 되면 또 있는 거고. 전기료는 특히나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전기료를 또 일정 금액 이상 쓰게 되면 전기 폭탄도 나오잖아요. 여름에. 기업에는 근데 그걸 안 해줘요. 기업에는 전기 폭탄 우리 왜 그 뭐라 그러지? 누진세. 그럼 기업에는 적용 안 해. 기업에다가 누진세를 적용하면은 기업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잘 돌아가는 기업들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만 누진세를 좀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늘어지고 단위당 전기요금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요거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기본적인 요금이 있는데 늘어난 데다 많아지면 생산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이득이긴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결론 나왔네요. 근데 뭔가 막 자세하게 원가나 뭐 이런 그 원가 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게 쓴 글은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이러한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를 활용하여 기업은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 그러니까 이게 응용, 요게 중요해. 마지막 단락이 원래는 정리하고 끝나는데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단락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예시에 따른 이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커서 고정원가 비용이 변동원가보다 높은 기업은 뭐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돼요? 생산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첫 번째 기계설비 대여비나 뭐 임대료 같은 경우가 고정적인 데는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왜 이걸 따져야 되는지 알겠지? 생산량을 그냥 한없이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아니면 생산량을 정말 그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문제 풀어오고 내용 정리 좀 하고, 내용 정리 먼저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 풀이 시간 또 한번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 충실하게 해오셔야 돼요.